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날도입니다. 이번 주 한 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삼성 NC 3승 3패 5할을 지켰던 한 주였고요. 삼성한테 뺨맞고 NC한테 화풀이 한 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6월 10일 이거 사실 제가 리뷰하려고 리플레이를 몇 번이나 더 봤거든요. 근데 리플레이 가치도 없는 게임이었습니다. 일단은 우리 에이스 네일의 3실점, 물론 네일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점하는 날도 있고 실점을 많이 하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네일의 3실점 엄청난 빈타, 이날 친 안타가 총 4개, 엄청난 빈타. 그래도 3대 0이면 따라가려는 노력은 좀 보여줘야 되는 게 타자들입니다만 3대 0이면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홍원빈으로 올립니다. 홍원빈 선수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아직 2군에서 올라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리고 구위는 좋으나 제구가 항상 문제가 됐던 선수예요. 근데 이런 선수를 따라갈 수 있는 찬스에서 올린다? 찬스가 아니죠. 그냥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올려서 폭투 2개를 곁들여서 막 김영웅이 도루도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홍원빈이 4실점 해서 끝났습니다, 경기가. 그러면 다음날을 위해서라도 빠따들은 9회라도 어떻게든지 1점이라도 내려오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그냥 원사이드하게 끝났어요. 아니, 최원태 공이 그렇게 어렵나? 우리 원래 최원태 잘 털지 않았나요? 왜 최원태를 그렇게 털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 잘 이해가 안 가요. 굉장히 좀 화가 나는 경기였고요. 뭐 총체적 난국이었던 게임이고, 직관을 제가 만약에 갔잖아요. 그러면 돈을 받았어야 할 게임입니다. 그렇죠. 이놈의 박찬호 법칙. 박찬호한테 타석이 갔는데 찬호가 요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치고 나서 잘 맞으면 점프하는 거 있잖아요. 그 행위조차도 안 좋게 보일 정도로 이 찬호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본인답게, 박찬호답게 찬스에서 가볍게 밀어서 1, 2루그램으로만 넘기기만 해도 찬스 중에 절반만 살렸어도 그래 8대 0, 8 내줄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한 점도 못 쫓아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이 박찬호 법칙, 박찬호가 몇 번 타순에 있던 간에 무조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박찬호가 조금 더 가볍게 밀어쳤으면 됐잖아. 가볍게 밀어치면 되는 거를 왜 그거를 굳이 홈런 치려고 영웅 스윙을 하냐 이 말이야. 아무리 박찬호가 현재까지 벌크업을 하고 그랬다, 아직도 멸치입니다. 멸치의 본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안 좋게 들어온 공, 내가 못 칠 것 같은 공 커트하고 실투 들어오면은 가볍게 쳐서 이렇게 한 점씩 들어오는 그런 야구를 해야 됩니다. 제발 부탁 좀 드립니다. 이거 뭐 리뷰할 것도 없어요. 원사이드하게 끝나가지고. 자, 6월 다음 삼성전, 우리가 경기를 못 이겼다면 수입이죠. 4연패를 하고 가는 겁니다. 그나마 이 경기라도 이겨가지고 삼성전에 한 경기라도 이겨서 간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 위즈덤은 한 번 홈런포가 터지니까 어쨌든 맞으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서움이 좀 있습니다. 게다가 위즈덤이 일주일 내내 컨택이 좀 괜찮았어요. 2루타도 치고 안타도 치고 눈은 원래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위즈덤이 살다 보니까 뒷타자들도 조금씩 힘을 내는 그런 성향들이 좀 있었죠. 위즈덤의 홈런포로 앞서갔으나 3회 초에 바로 20점을 합니다. 우리 투수진들 제가 저번 주에 말했죠. 점수를 내주면 뭐합니까? 바로 실점하는데. 근데 여기서 웃긴 게 뭐냐면요, 한 게임에 20점 한 거는 못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만회를 못하는 빠따들이 문제입니다. 6월 10일 날 그지 같은 경기 끝나고 특타를 했더라고요. 이게 뭐 6점을 낸 게 특타의 효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타의 효과는요, 계속해야지 일주일 뒤에, 그 다음에 2주일 뒤에 나오는 거예요. 특타한다고 바로 효과가 나오진 않아요. 그냥 이 경기는 그냥 잘 치는 애들만 잘 쳐서 이긴 겁니다. 근데 김도현이 20이 못한 거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빨리 만회 못하는 빠따들이 문제인 거고, 양현종 같은 경우는 5이닝 40점 한다고 해도 뭐라 안 하잖아. 다만 이제 만루 찬스에서 더 이상 실점 안 하고 아웃카운트를 잘 잡아갔던 거는 정말 칭찬합니다. 요거는 진짜 잘한 거예요. 그리고 6회에 위즈덤, 박찬호, 황대인이 만든 말루 밥상에서 이번 주, 저번 주 가장 핫한 타자가 누굽니까? 기아에서 김호령이에요. 김호령의 2타점 적시타로
경기가 넘어왔지. 김호령은 2할 오픈만 쳐줘도 됩니다. 4타수 1안타만 쳐줘도 돼요. 근데 그게 영양가까지 있어. 그러면 뭐 우리가 여기서 뭘 더 말하겠습니까? 수비 존나게 잘하는데. 삼성전에는 우리가 폭투로 꼭 득점을 해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폭투가 또 나옵니다. 항상 삼성전에는 희한해. 폭투로 득점을 합니다. 지난 한국 시리즈에도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점수를 더 내면서 여기서 이제 경기가 끝냈습니다. 물론 마무리 투수 정혜영이 한 점 더 내준 거는 잊어버립시다. 정혜영 솔직히 불안하거든요 이제. 근데 그동안 굴린 게 있어서 털릴 때가 됐습니다. 진짜 빠따들이 시원하게 점수 좀 내서 정혜영이 좀 많이 푹 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6월 12일 삼성전 2대1 패입니다. 여러분 이 게임 보면서 어떠셨어요? 윤영철 선발이었잖아요 이거. 근데 윤영철이 그래 다 좋아. 그 이후에 잘 던졌을 수도 있어요. 다 좋은데 확실히 1회 실점은 필패입니다. 1회에 실투였죠.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실투를 구자욱이 정말 잘 친 홈런으로 2점 홈런 맞고 2대0으로 난 상태에서 한 점만 따라가는 거는 빠따들이 일을 안 한 거죠. 저번 주 내내 아마 빠따들은 일을 좀 안 한 것 같습니다. 9점 냈을 때 빼고 하루 빼고. 근데 이날은 진짜 너무한 거예요. 금방에 경기가 끝났다. 6월 10일 날 직관 갔으면 돈 받아야 될 게임이었고 요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관 갔으면 돈 받아야 될 게임이에요. 한 점만 점수를 내는 게. 근데 그 무수한 찬스 중에서 한 점밖에 못 냈다는 게 참 화가 납니다. 이날은 삼성도 점수를 못 낸 거예요. 1회 이후에. 그렇잖아요. 한 점 뭐 쫓아갔죠. 쫓아간 후에 솔직히 6회 2사 1-3루에서 박찬호 법칙이 또 적용이 됐죠. 제가 항상 뭐라 그랬어요. 박찬호 법칙이 적용이 됐을 때 박찬호가 큰 거 욕심내지 말고 가볍게 툭 해서 1, 2루가 밀어쳤으면 좋겠어요. 그냥 높은 볼을 찍어서 그냥 홈런 치려고 아주 몸까지 제껴줄 그냥 정도로 막 쳐가지고 플라이로 그냥 끝났습니다. 영스윙으로. 그땐 그냥 가볍게 쳐줘. 다른 팀들은 그 상황에서 밀어서 치는 걸 겁나 잘하더만 우리 팀 선수들은 수싸움도 못하고 오로지 당겨치고만 있는. 진짜 코칭 스태프들부터 좀 각성해야 됩니다. 진짜 특별히 하이라이트가 없어요. 양 팀 다. 그러면 두 팀 다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팀 다 못했을 때는 우리 팀이 조금만 더 잘하면 돼. 진짜로. 근데 우리 팀이 이 조금 더 못한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로 나온 이호성의 9위. 야 좋더라. 부럽습니다. 지금 기아 불펜은 엄청나게 깃털구이에요. 진짜 너무 부러워. 뭐 말도 안 되게 끝났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삼성전은 그냥 그렇습니다. 하다가 2패한 게임이에요. 그리고 뭐 다음 NC전이라든지 삼성전이라든지 말을 나오겠지만 제가 올리는 번트의 방법에 대해서라는 영상이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출루를 했다면 번트라도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6월 13일 NC전 패입니다. 강호콜드 당했죠. 그리고 1회부터 실점하는 선발 투수입니다. 올라가 물 잘 던집니다만 대체 왜 1회부터 실점을 하는 건지 이거는 투수 코치들 진짜 각성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코치들이 한 선수가 어떤 경기에 나와서 1회를 어쩌다 실점을 했다?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 투수들은요 1회 실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1회에 마음 먹고 온 게 다르다는 걸로밖에 우리 팬들은 안 보여요. 우리는 왜 1회부터 앞서 나가지 못하는 거고 1회부터 꼭 뒤쳐져서 가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진짜 투수 코치진들 잘 생각해야 돼요. 1회에 전력 투구하라고 해야 돼요. 볼 아껴서 뭐합니까? 어차피 5회까지인데 어차피 우리는 포수들이 바깥쪽 승부밖에 못하는 포수들밖에 없어요. 투스트라이크 잡아놓고 3볼 던지게 하는 포수들밖에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회 실점하면 경기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외국인 투수조차도 1회 실점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투수 코치들이 분명하게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1회에는 좀 더 세게 던져. 우리가 실점이 많으니까. 벌써 3주째 1회 실점이 엄청나게 있거든요. 근데 왜 조치가 안 취해지느냐 이거예요. 모르는 걸까요? 그들이 과연 모르는 걸까요? 데이터를 안 보는 걸까요? 가장 현장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1회에 계속 실점을 한다는 게. 1회에 실점하면 사기가 꺾여서 가야 돼요. 1회 실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1회 실점은 쥐약입니다. 죄악입니다. 근데 우리 투수들 나오는 투수들마다 1회 실점을 한다 하면
이거는 투수 코치 감독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건 제가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박민우 번트와 데이비슨의 적시타로 두 번째 실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2대 0으로 끌려갔죠. 그리고 겨우 3회 초에 김태군이 첫 안타를 쳤습니다. 너무 빈공이죠. 그리고 김규성이 안타를 쳤습니다. 근데 김태군을 3루까지 돌린 거 누구야? 근데 김태군 누린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그냥 이건 욕심이에요. 빠르게 만회하려고. 그러니까 초반에 안 줘도 될 점수를 주고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주자가 횡사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의 이창진은 눈으로라도 야구를 합니다. 박찬호의 추격의 솔로 홈런. 자, 연패는 모면했습니다. 추격의 솔로 홈런 쳐서. 근데 어제 좀 치지. 어제 쳤으면 이겼지. 아니고 그냥 하루 끝. 그리고 이게 이창진의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물론 이창진이 눈야구를 굉장히 잘해줘서 현재는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창진 선수 같은 경우는 땅볼을 졸라 빠르게 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졸라 빠른 타구가 병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졸라 빠른 타구로 찬스에서 병살이 됐습니다. 그냥 이걸로 게임 끝났어요. 그리고 5회 말 2실점 하면서 경기가 거나 마찬가지고 비가 와서 강호 콜드가 됐습니다. 추격 찬스에서 친 병살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일주일 내내. 우리가 이긴 경기도 리뷰해야죠. NC전 9대8 승리입니다만 존나 정신병 경기였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오늘도 눈으로라도 야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선우의 쩍본 홈런으로 3점을 앞서갔습니다. 양현종이 선발이라 걱정이었습니다. 왜냐면 3점 주고 또 4점 줄 것 같아서. 근데 일요일 잘 넘겼네? 김태군이 바로 뒤에 블루투스 안타 헛스윙을 해서 방망이를 놓쳤는데 거기에 공이 맞아서 1, 2간을 뚫고 블루투스 안타 치고 1점을 냈는데 그것도 김호령이 낸 거잖아. 달려가지고. 근데 넌 또 2루를 왜 가니? 김태군이 지금 주루사를 일주일에 2번인가 3번인가 했어요. 찬스에서. 그 한 점이 한 점만 모았어도 정신병 경기는 안 했을 것 같아. 조금 아쉽죠. 다만 돌린 놈이 누구냐? 이거야. 하지만 점수를 내면 꼭 점수를 내주는 게 양현종입니다. 1회 실점 안 했다고 했더니 2회 바로 실점해줍니다. 3회도 연속 안타 맞고 2실점하고 4대3까지 추격을 허용했어요. 근데 진짜 4회에는 우리 홀아웃이 있었죠. 홀아웃이 런앤히 진짜 이건 기가 막혔다 진짜. 오선우의 출루 후에 김호령이 그 몸쪽으로 오는 거를 몸통으로 그냥 스윙해가지고 런앤히트가 걸린 상황에서 안타를 쳐줬는데 거기서 2루까지 뛰어들어가대.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호령은 홀아웃이에요. 아니? 트라웃이 미국의 김호령인가? 어쨌든 그렇게 해서 김태군의 또 몸쪽으로 잘 들어온 공을 또 2루타를 더 앞서가고 여기서 규성이가 또 안타를 쳐서 7대3이 됐습니다. 그래서 슬슬 또 그런 못된 버릇이 있죠. 점수차 벌어지면 누우려고 하는 우리 팬들의 못된 버릇. 점수가 벌어졌다고 또 누우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앞서 나간다고 하면 누우려고 하죠. 팬들은 앞서가면 편하게 좀 보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박찬호가 2루타를 쳤네? 8대3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누웠어요. 이미 누워서 봤어. 이거는 지면 병신 새끼들이다 하고 이제 이미 누웠지. 그리고 이제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7회에 최지민이 헤드샷 퇴장을 당합니다. 최정훈 선수 다치셨는데 저도 쾌차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운명의 개 정신병의 9회. 나는 이 9회에 미쳐버린 줄 알았어. 우리 포수들은 바깥쪽 승부밖에 못합니다. 이 바깥쪽 승부를 알다 보니까 박건우 같은 선수들한테는 그냥 참 좋은 먹이일 뿐이에요. 말로 만들어 놓고 9회에 정혜영 올라왔죠. 하나를 꼭 아웃카운트를 잡았어야 됩니다. 정혜영이요. 근데 그걸 못 잡았다 보니까 말루가 됐어요. 해설도 말하더라고요. 정혜영이 밀어서 던지는 공들이 있다고. 그래서 위험한 공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날도 마찬가지였고 구위가 정혜영답지 않고 게다가 커맨드도 별로 안 좋았어요. 커맨드가 안 좋은 투수한테 자꾸만 바깥쪽을 요구하니까 볼넷을 줄 수밖에 없고 마지막 공은 진짜로 밀어 넣을 수밖에 없는 공이었는데 그것조차도 바깥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건우가 그냥 바깥쪽으로 잘 맞은 공도 아닌 것 같은데 뿡 떠가지고 홈런 돼버린 거야. 말로 홈런 된 거예요. 그래서 9대8. 나 진짜 그래서 아까 제가 보다가 누워있었다고 했잖아요. 진짜 무릎 다시 꿇었습니다.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요
무난하게 이길 경기를 김규성의 홈런 아니었으면 졌어요. 이 경기는 동점 가면 졌습니다. 이 경기는. 박건우는 다칠 것 같더라고. 우리가 또 이야기합시다. 왜냐? 이 6월 15일 경기 4대2로 이기는 경기, 여기서 또 최용호 선수가 홈런 쳐서 이긴 거거든요. 자, 이외에 우리 트라웃이 죄송합니다. 김호령이 묘한 상황에서 2루타를 인정을 받았어요. 그 3루를 타고 올라갔다는 거죠. 저도 파울인 줄 알았어. 근데 2루를 선언을 하는 거야. 그 찬스를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3회에 겨우 박찬호 위즈덤의 연속 안타로 2, 3루 찬스에서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찬양했던 최용호가 3런으로 그냥 이날 경기 끝내버렸습니다. 그냥 이 경기는 그 홈런 하나로 끝났습니다. 이날 최용호가 3런 쳐가지고 끝난 경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내일의 공이 진짜 좋았습니다. 그 공이 그냥 보더라인으로 쫙 타고 딱 들어가는데, 스위퍼가 진짜 원반 던지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6 노히트하고 있었어요. 6회까지. 그리고 7회에 볼 2개 빠져서 1점 추가해서 4대 0이었는데 내일이 7회까지 올라와서 2사까지 잡고 내려갔어요. 근데 이준영은 우리 기아 불펜, 자완 불펜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이겼죠. 사람인 줄 알았으나 투런 맞았습니다. 투런 맞았어요. 그래서 4대2까지 쫓겼죠. 그리고 이제 쭉 가다가 진짜 9회 정혜영이 올라왔습니다. 장작을 쌓아놓고 있죠. 1루에 주자가 나갔어. 여러분, 어제 경기요, 여러분 9회 말 제일 좀 가슴 졸이면서 봤잖아. 정혜영이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솔직히 정혜영은 잘 던졌고요, NC가 못 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타자 3명 상대하는 동안 김태구는 가운데 홈플레이트가 이렇게 있다면 그냥 이렇게 안 잡은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바깥쪽으로 빠져가지고 플레이트 반만 쓰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깥쪽, 계속해서 투쓰리. 마지막 공 솔직히 가운데로 밀려 들어간 거거든요. 그거 헛스윙에서 못 친 거 다른 잘 치는 팀이었으면 안타 쳤을 거예요. 그게 너무 아찔해요. 진짜 김태군 앉은 위치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홈이고 이렇게가 홈이라고 칩시다. 이렇게가 홈이면 글러브를 여기에 대고 있어야 맞는 겁니다. 이렇게 이 홈플레이트 윗선에서 스트라이크 존에다 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방향의 스트라이크 존을 다 쓸 수가 있는 건데, 김태군, 한준수는 꼭 한 발 빠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스트라이크 존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자, 아까는 9개라 그랬죠. 이거는 6개여야 맞아요. 왜냐면 이쪽은 안 쓰는 거니까. 근데 3개는 가운데예요. 이 3개는 가운데야. 그러면 쓸 수 있는 공이 이 위에 아니면 요 아래 걸치는 거. 요 위에는 스트라이크 존도 아닙니다. 볼로 던져야 돼요. 그러면 스트라이크 존 4개밖에 안 쓰는 거예요. 스트라이크 존 4개밖에 안 쓰는 거라고. 지나 포수들이 스트라이크 존을 9개를 쓸 때 우리 투수들은 스트라이크 존 4개만을 갖고 써야 된다고요. 그렇다 보니까 볼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아 투수들이 3구 삼진 잡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습관도 습관이지만 이거는 배터리 코치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왜 말을 안 해줘요? 그러라고 있는 코치 아닙니까? 그러라고 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인. 계속해서 이 바깥쪽 승부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우리 투수들 다 퍼집니다. 이제는 다른 팀 전력 분석은 다 잘 알아요. 우리가 SSG와 롯데한테 특히 약한 이유는 바깥쪽을 잘 치기 때문입니다. 바깥쪽을 잘 노리고요, 전력 분석을 하고 오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우리가 한화에게 약한 이유도 바깥쪽을 많이 쳐왔기 때문에 약합니다. 제발 바깥쪽 리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뚜껑 열리네, 뚜껑 열려. 리드 이야기하면 우리 포수들이 제대로 2루에 쏴본 적도 많이 없습니다. 왜냐면 도루 할 때 공 떨어뜨리거든요. 그러니까 도루 잡으려고 바깥쪽에만 서 있는데 도루도 못 잡아. 근데 그 공조차 못 잡습니다. 근데 빠따를 잘 치냐? 그것도 아니야. 근데 어제 엠팍에서 김태군의 수비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태군이 당연히 블로킹이나 이런 거는 잘합니다. 다만 그 수치에 나오지 않는 아웃코스로 인한 안타, 아웃코스로 인한 실점, 그 리드에 대한 거는 수치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글을 보면서 그래, 데이터 기반에서 잘 썼는데 이게 수치로만 표시가 안 되는 것은 아예 모르시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발 포수들, 어찌됐건 기아 투수들이 못하는 거는 현재는 포수들 지분이 5할은 됩니다. 10%는 돼요. 이번 주 일정 한번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번 주는 KT, SSG네요. 자, 우리한테 엄청 까다로운 팀들이죠. 특히 SSG, KT 정말 까다로운 팀들인데요. 못할 건 없다고 봅니다. 일단 흐름 한번 시원하게 타서 진짜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정말 재밌는 게임, 많이 이기는 경기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공지를 하자면 다음 주는 제가 라이브를 못합니다. 다음 주는 제가 해외 출장 관계로 다음 주는 라이브를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2주 거 한 번에 제가 리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주 뒤에 뵐 수 있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오늘도 저의 이렇게 화내는 방송, 성질내는 방송, 그리고 일희일비하는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이만 마치겠고요.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